자,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을 정확하게 좀 알고 하셔야 돼요. 이거 점수 내기 위해서 모의고사 보는 게 아닙니다. 모의고사 점수를 잘 맞았다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의고사 점수가 안 좋다 해서 꼭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뭔 기준? 내가 어디가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다 읽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해요.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하시고 마킹까지 하는 훈련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 이게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시간 오버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맞추든 못 맞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시간 내에 풀고 마킹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확인할 때 취약했던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번도 보겠습니다. 41번 권리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리 변동은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그거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도인이 대금 청구권을 취득. 자, 매도인이 대금 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금 청구권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을 매도인이 승계 취득한 건가요? 아니죠. 이 대금 청구권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새롭게 생긴 권리예요. 따라서 계약을 통해서 대금 청구권이 생겼다. 매도인이 대금 청구권을 취득했다. 이건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입니다. 이걸 일반화시키면 41번의 1번을 일반화시키면 계약을 통한 채권 취득, 요거 원시 취득입니다. 보통 승계 취득이 아니라 그 매매 계약을 하고 이행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 등기 넘겨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이전적 승계입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 계약을 통해서 대금 청구권이 생기거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이 대금 청구권 또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니고 계약을 통해서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동산 선의 취득 생각하시면 되죠. 무권리자로부터 이 권리 원시 취득 가능하고요. 3번 설정적 승계는 제한물권 취득 생각하셔야 해서요. 갑수요 땅의 의리 지상권을 취득, 이게 설정적 승계죠. 이 의리 지상권을 타인에게 넘겨. 그럼 넘겨받은 사람은 지상권을 을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이전적 승계 이렇게 되겠죠. 4번 저당권 순위 상승, 그 다음에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권리의 작용의 변경 또는 효력의 변경 그랬고요. 5번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당연히 권리를 승계받으니까 그 권리부터 있던 제한이나 하자도 승계가 되겠죠. 틀린 것은 1번. 42번 법률의 목적. 법률의 목적이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 법률 행위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률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를 갖춰야 그 법률은 유효다라고 하죠. 자, 1번 법률의 목적은 반드시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차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확정성이죠. 2번 매도인이 배임 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 제2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절대적, 확정적 무효가 되죠. 이때 절대적 무효라는 건 절대적 무효라는 건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매매 계약이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 걸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3번이 틀렸죠. 왜? 법률행위 목적 달성이 행위 당시 가능했으나 이후 불가능. 자, 3번 뭐죠? 이거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유효였어요? 무효였어요? 유효였죠.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 그랬어요. X. 4번 목적이 법의 위반 무효 단 그 법이 임의 규정이라면 유효. 5번 탈법행위도 무효지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탈법행위지만 동산 양도담보 같은 것들은 탈법행위지만 유효입니다. 그래서 탈법행위, 강행규정을 우회 위반하는 행위, 원칙 무효. 다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3번이 틀렸고요. 43번 동기가 법률행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3번의 동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땅을 사는 이유, 주택을 임대하는 이유,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이유 그런 게 동기예요. 이 동기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동기에 불법하고요. 동기의 착오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동기의 불법은 원칙, 유효, 예외. 이 불법한 동기가 표시가 되었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 이럴 때는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가 된다. 자, 동기의 착오, 원칙, 착오 아니다. 따라서 동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예외. 그 동기가 표시가 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그 동기가 설령 표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 요 두 가지 경우 요때는 예외적으로 착오가 된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나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1번 2번 동기의 불법과 동기의 착오가 주로 문제된다. 3번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무효로 된다. 틀렸죠?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럴 때 무효가 된다 그랬으니까 표시되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유효. 4번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동기가 표시돼서 표시가 됐죠. 그래서 내용이 됐죠. 그럼 착오가 될 수 있다. 백고저가 적용된다. 5번 동기의 착오가 유발되었을 때는 설령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44번 의사표시에 관련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맞죠? 제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관계가 이렇다 그랬습니다. 요게 법률행위고 법률요건 그 법률요건인 법률행위 속에 법률사실인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찐빵과 안과의 관계로 이해하셔야 그랬어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2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요거는 의사의 흠결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결정의사가 침해된 경우를 말했습니다. 3번 비진입 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거고요. 4번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죠. 합의 보는 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보는 거 이걸 화해계약이라는데 설령 피해자가 나중에 배상액을 잘못 계산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화해계약은. 두 가지 조심하시자 그랬어요. 하나가 엉뚱한 사람하고 화해를 하는 경우 화해, 당사자, 자격의 착오가 있거나 가해자가 엉뚱한 사람하고 합의를 본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투지 않았던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투지 않았던 부분 분쟁 이외 사항 여기에 착오가 있거나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원칙은 안 돼요. 5번 법률행위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지만 과실이 있는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틀렸죠?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자를 꼭 써야 된다 그랬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취소 못합니다. 과실이 있다. 그 과실이 경과실이다.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실이 있는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요 지문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제가 주둥이 터져라 열심히 말씀드렸었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45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요건이 아닌 거. 자, 비진입 표시 요건이 뭐였었죠? 세 가지. 첫째, 의사표시가 있을 것. 두 번째,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세 번째,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세 가지죠. 왜 비진입 표시했는지 그 이유나 동기는 불문.
자, 1번 의사표시가 있을 것, 3번 일치하지 않을 것, 4번 알고 있을 것, 5번 불문한다. 따라서 답은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든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든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비진리 표시가 있을 수 있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비진리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되겠죠. 46번은 허위 표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매매 형태죠. 갑은 채권자 을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양도했고, 갑은요 채권자가 을이 있어요. 이 채권자 을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병과 가장매매를 했어요. 가장양도라고 돼 있죠. 그리고 병은 그걸 다시 선의의 정에게, 이렇게 딱 그림 그려주면 답 나오죠. 1번 갑은 정에게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얘는 보호된다. 108조 2항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그래서 선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얘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1번 무효 주장할 수 없다. 2번 을은 정에게 말소등기 청구할 수 없다. 안 된다니까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선의정이 보호돼요. 그래서 선의정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도 무효 주장 못해. 을도 안 돼. 3번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있어요. 병이란 놈이 팔아먹었으니까 갑은 손해가 생겼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있다. 4번 있다. 4번이 답이네요. 옳은 거. 5번 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아유,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되겠죠. 특히 3번, 4번 병이 선의 정에게 부동산을 팔아먹음으로써, 그래서 선의 정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첫째, 정한테 받은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손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옳은 것 4번. 47번 중요 부분 차고 아닌 거. 중요 부분 차고 아닌 거. 아닌 거. 몇 개 외우자 그랬어요. 중요 부분 아닌 거. 시가차고, 면적차고, 소유자차고. 자, 답은 일단 나왔네요. 1번이죠. 면적차고, 시가를 차고하거나 면적을 차고하거나 소유자를 차고했다.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의 차고가 아니다. 또 하나가요. 보증을 하면서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가 소비대차 채무라고 착각을 하고 보증을 섰는데, 그 채무가 알고 봤더니 구상금 채무였더라. 이런 거 중요 부분 아니고요. 또 하나가 보증인이 보증을 서는데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있는데 이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더라.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 5개 외워둡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 아니라는 거. 답은 1번. 나머지는 다 중요 부분의 차고가 되고요. 48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으로부터 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수했다. 자, 대리. 갑의 대리인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했다. 대리 행위를 하는 거죠. 1번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하여,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해서, 취소권은 누구한테 생겨요? 갑에게 취소권이 생기죠.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에게 취소권이 생기니까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있다라고 해야죠. 2번 계약 성립 당시에 을이 그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얘가 알았어. 근데 갑은 몰랐어요. 자, 선악을 누굴 기준하죠? 대리인을 기준하니까 대리인이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설령 본인은 몰랐다 하더라도 대리인, 악의를 대리인 기준하니까 갑은 병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라고 해야죠. 반면에 갑이 지시를 했다. 3번 갑이 지시했다면 요 놈을 기준하죠. 116조 2항
뭐라고 되어 있죠? 본인은 자신이 안 사정,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 부지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3번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건물을 매수했는데 하자가 있더라. 갑이 그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 지시를 했으니까 알았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설령 본 대리인이 부지라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갑은 요걸 주장 못하는 거예요. 3번은. 그러니까 갑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했어요. 괜찮지요? 대리인은 대리 행위할 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이 미성년자인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4번 갑은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반면에 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요 미성년자인 을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계약까지 했을 때 요 계약은 얘가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받지 않았다면 요 놈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미성년자일 때 대리인이 미성년자일 때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원인 계약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답은 5번. 보면 을이 미성년자이고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는 것을 이유로 갑을사의 위임계약을 취소했다. 자, 갑을사의 위임계약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대리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겠지요.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력은 갑에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것 5번. 49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랬습니다. 1번 B가 A의 임의 대리인인 경우 자 A가 있고 B가 임의 대리인이에요. 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지만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선임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엔 책임이 감경됩니다.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 대리인이 봤을 때 그 지명한 자가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1. B가 A의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 B가 A의 지명에 의해서 자 얘가 C를 지명을 했어요. 이때 B가 봤을 때 요놈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다는 걸 알면서 B가 A에게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조문 그대로죠. 2번 B가 A의 임의 대리인인 경우 B는 질병이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네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틀렸지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있다. 모든 책임 X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3번 B가 A의 법정 대리인이라면 얘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다만 책임을 무제한 부담하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번 복대리인이 대리행위에 의해서 자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물건을 수령했습니다. 수령한 물건을 B에게 건네줬어요. 그래도 A에게 건네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물건을 대리인에게 인도했다면 본인에 대한 인도 의무는 소멸 이렇게 됩니다. 틀린 건 2번이고요. 5번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 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표현들이 판례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대리권이 소멸했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대리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 복대리인을 선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이때 우리 판례가 여기에 대해서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5번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50번 무효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 후.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 취소권 포기죠?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1번 X.
2번 취소권자가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당연하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 폭이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취소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서 모르고 했다면 추인의 효력은 없습니다. 3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만 아니죠.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승. 4번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 성년자가 되기 전이란 말은 취소 원인 소멸하기 전. 자, 이렇게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추인을 못 하는데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추인할 수 있는 예외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서 추인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 즉 취소 원인 소멸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있다라고 해야죠. 5번 계약 당사자가 계약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 5번은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139조가 적용이 돼서 결과가 뭐예요?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야죠. 원칙적 장래효죠. 새로운 행위로 본다는 뭘 말한다고요? 원칙적 장래효. 그래서 답은 2번. 51번 물권 법정주의. 자, 185조를 말하는 거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번 이때의 법률은 국회재정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2번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두 가지.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종류강제.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 내용강제.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냈을 때는 그냥 무효가 되지만 내용강제를 위반했을 때는 일부 무효 법리 따위가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4번은 물권 법정주의를 인정하는 근거고요. 5번이 답이죠. 뭘 빼야 돼요? 온천권. 이따위 권리는 우리 민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있죠. 사실상 소유권. 이 사실상 소유권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사실상 소유권 따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도통행권 인정되지 않고요. 공원이용권 같은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는 거. 답은 5번. 52번 물권의 우선적 효력. 일단 물권의 우선적 효력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물권과 물권이 충돌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예외 두 개.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 자체가 없다. 두 번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단 두 가지 예외. 첫째, 채권이 대항력을 갖췄을 때는 물권이 성립한 시기와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시기를 선후를 비교해서 우열을 따질 수 있다. 또 하나,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담보물권자보다 언제나 우선해서 변제받는 채권이 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것들,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2번 점유권에는 우선적 효력 따위가 없다 그랬습니다. 2번 X. 3번 두 개 이상의 물권이 있을 때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X. 4번 특정한 물건이 물권과 채권 쌍방 목적이 되었을 때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X.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5번 가등기를 갖춘 채권이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하니까 가등기 이후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그랬죠. 따라서 본등기를 했다면 가등기 후에 성립하는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게 됩니다. 5번도 X. 1번. 53번. 갑은 을의 사기에 의해서 을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으나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했다. 자, 갑이 을과 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고
그리고 갑이 계약을 취소했다. 취소의 효과가 뭐였죠? 을,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이게 기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경우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권이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1번 계약이 취소되면 을 등기 말소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된다. 2번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이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이다. 4번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4번이 틀렸죠. 을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을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단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을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 예컨대 착오 취소라든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 지금 지문은 사기 취소죠. 사기 취소니까 을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렇게 되겠죠. 특별 규정이 있죠. 110조 3항. 틀린 것은 4번. 54번 다음 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오는 것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를 달리하는 중복등기. 자, 이중등기가 있는데 보존등기 명인이 다르다.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 그래서 원칙 선등기, 예외적으로 후등기 이렇게 되죠. 근데 뒤에 이루어진 등기만 유효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2번 건물 신축 법률행위 아닙니다.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 신축한 건물은 신축자가 등기 없이 원시취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따위 필요 없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번 무효등기 유용.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재활용하는 거. 첫째, 표제부 안 돼.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 다음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를 따로 마련하지 아니한 채 철거 전 구건물의 등기부를 유용하는 것. 표제부 유용위원합니다. 이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났을 때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났을 때도 무효 등기 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 빼고 된다. 그런데 3번 보니까 무효인 등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등기 유용 합의는 유용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3번 X. 4번은요. 토지를 수용할 때 이 기업자가 토지 등기부 소유 명의자를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고 과실 없이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이 기업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4번이 5번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무단으로 이전이 되거나 등기부가 멸실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번은 존속 요건도 빼버려야 되고요. 소멸한다도 X가 됩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고 따라서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 4번. 55번 다음 가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가등기는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처럼 장래 발생하는 물건을 변동시키는 청구권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등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가등기가요. 원래는 청권 순위 보존 가등기로 만들어 놨는데 담보 가등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등기에는 원칙적 가등기,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가 있고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해준 담보 가등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등기부상 구별이 안 돼요. 가등기가 되었을 때 이게 청권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때 우리 판례 뭘 갖고 구별하는가? 당사자의 의사 해석. 당사자의 의사가 청권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밝혀내자 그 의사 해석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2번 청권이 정적분부나 시기부인 경우 이런 거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3번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가등기도 등기니까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습니다. 4번 가등기 터잡아 본등기를 했다. 가등기권자가 있고 중간에 병이 나타났다. 그리고 얘가 본등기를 했다. 순위가 소급하기 때문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는 직, 권, 말, 소, 직권 말소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직권 말, 본등기가 되면 직권이 말소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가등기인 채로 야 말소해라 이런 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효 따위로 주장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후 제3자를 위한 중간처분 등기가 있을 때 가등기 후 중간처분 등기가 있을 때 본등기 전에는 제3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본등기가 되면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틀린 거 5번. 56번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되어 있는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힘, 그게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이 등기의 추정력하고 구별하실 게 민법 200조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에요. 근데 이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동산에만 적용되고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주장하는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럼 X. 200조 권리적법 추정 유형은 동산 점유만 인정된다는 거. 56번 1번에 5.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 자, 예를 들어서요. A 토지가 소유권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되어 있다. 이 을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즉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의 효력이 미친다. 3번은 건물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건물 보존 등기 추정력은 언제 깨져요?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과 원시 취득자 즉 신축한 자가 다르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깨진다 그랬죠. 또 토지 보존 등기도 추정력이 있다가 그 토지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조사를 받아서 소유자로 확정된 자가 따로 있다.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예요. 사정받은 자 A.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 이게 원시 취득자예요. 토지의 보존 등기 명인과 원시 취득자가 다르다. 이럴 때 추정력이 깨집니다. 3번 그래서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다. 보존 등기 명의자는 을인데 신축자는 따로 있다. 그럼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이렇게 됩니다. 4번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니까요. 등기를 신뢰한 자 근데 이 등기가 무효예요. 등기가 무효인데 그걸 유효라고 신뢰한 사람 일단 선의 무과실. 이 등기가 무효인데 이걸 유효로 신뢰했어요. 왜? 왜 믿었을까요? 조사할 거 다 했으니까 믿었겠죠. 그러면 선의 무과실로 추정 이렇게 됩니다. 5번은 등기 추정력의 물적 범위 중에서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등기가 돼 있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 이것도 추정이 됩니다. 틀린 것은 5번. 57번 점유 조문 조심하시면 돼요. 1번 점유자는 소유회사로 선의평을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197조. 2번 198조 전후 양시 을이 전후 양시 점유했다면 점유계속 추정. 나아가 우리 판례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둘 사이에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을이 계속해서 점유한 걸로 추정. 역시 추정. 그래서 198조 점유계속의 추정은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둘 사이에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그 점유계속도 추정된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함으로 생긴다. 자, 인도 뭐가 있죠?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조건의 양도한 인도 그걸로 효력이 생길 거예요. 4번 199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이걸 점유의 분리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점유의 병합 다만 이 점유의 분리 병합은 점유의 특정 승계에서만 인정되고요. 포괄 승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승계에서만. 5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주장한다. 요게 56번의 1번 그 200조를 말하는 거예요. 56번의 1번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동산에만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틀린 거 2번. 자, 58번 다음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245조 이하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10년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죠. 이때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자, 전 등기명인의 등기 합하여 10년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례가 등기승계 인정 점유승계 인정 이렇게 되죠. 등기승계도 인정되고 점유승계도 인정됩니다. 3번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이때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련된 건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무과실 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 스스로 무과실임을 증명하라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4번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5번 선의 무과실은 점유와 관련된 건데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하다 그랬죠. 5번 틀렸네요. 59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합이란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체되어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데 특히 256조 부동산의 부합 조심하자 그랬죠.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다만 타인의 정당한 권원에서 부속시켰을 때는 부합이 일어나지 않고 예외적으로 부속시킨 자 소유. 그럼 1번에 보면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그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 구성부분이 되었다는 건 독립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독립성이 없다라는 건 이미 부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부합이 되어버리면 설령 타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2번 동산과 동산이 부합이 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3번 부합으로 인하여 구권리를 상실하게 된 자는 신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은요. 갑소유 건물이 있고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증축을 했고요. 증축한 부분이 부합이 되어버려요. 만약에 부합이 되었다면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이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증축 부분에 효력이 미친다는 건 기존 건물이 경매될 때 증축 부분도 함께 경매된다는 거예요. 그럼 4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설령 그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 즉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반면에 5번은 반대의 경우에요. 독립한 물건을 독립물을 부합물로 착각을 하고 법원이 한꺼번에 경매를 했을 때 그 독립물에 대한 경매는 무효. 5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매법원이 기존 건물과 독립한 건물에 대해 독립한 건물에 대해 기존 건물 부합물로 깜빡 착각하고 경매를 같이 진행해서 설령 그 부분까지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독립한 건물에 대한 경매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4번, 5번 꼭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이 틀렸죠.
60번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가.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권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아닙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을은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열이 판례 태도예요. 가 X. 니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자, 이 상태에서요.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요.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왜? 나중에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했다 경락받은 사람은 요것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됩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다 지상권에 있어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는 무상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서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상권에 보면요. 최단 전세기간이 30년, 15년, 5년 있죠. 근데 30년, 15년, 5년은 모두 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에 적용되는 거예요.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따위를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에 적용되는 게 30년, 15년, 5년입니다. 그런데 라는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사용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우리 판례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었는데 그 갑소유 건물을 을한테 팔아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땅에 대해서 등기 없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붙어있는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다. 이때 얘는 건물만 산 게 아니라 지상권도 포함된 거다. 병은 그래서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건물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얘는 건물 소유권만 취득한 거고 지상권은 아직 을에게 유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에 보니까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을이 병에게 건물을 팔았을 때 제3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즉 건물을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는 한 병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 골라라. 가다마 이렇게 되겠죠. 답은 1번. 자, 60번까지 문제를 보셨고요. 61번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